그다음에 이제 고양이의 문학 부분에서 이게 나와. 이게 책의 두께가 보면 3대 2대 1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 3, 문학 2, 그다음 철학 1인데 문학은 재밌어요. 저희랑 네. 컨셉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 고양교양 컨셉인데 저도 읽으면서 그랬는데 왜냐면 한 10개 정도 되는 여러 문학 작품을 갖다가 하나하나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관련된 얘기들을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네. 저희랑 겹치는 게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장화시는 고양이. 저희가 다뤘던 게 여기서 이 책을 읽고 얘기를 했으면 좀 더 풍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책들도 동시에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굳이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인상 깊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뭐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검은 고양이. 에드가 앨런 포의? 네. 에드가 앨런 포의 그 검은 고양이인데 약간 작품 자체는 기괴한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뭔가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소설을 썼어? 약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잔인하기도 하고 뭔가 기괴하다는 표현이 딱인데 그래도 이걸 왜 꼽았냐면 이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들이 있었어요. 뭔가 그런 낭만주의, 특히 후기 낭만주의 사조 및 작품 특징들에 대해서 약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작품들은 왜 썼는지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게 재밌게 읽어가지고 꼽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나중에 검은 고양이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방송에 잘 녹여가지고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첫 번째 고대사 백과사전에 고대 세계의 고양이라고 하는 고대 중국 신화가 소개가 된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원래 신이 창조하기를 맨 처음에 고양이를 만들어서 고양이에게 이 세계를 운영하도록 이제 하라고 했는데 고양이들이 이제 일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낮잠 자고 햇살 받고 캣닙 뭐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하니까 이제 신들이 자꾸 고양이한테 타이르는 거죠.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얘네 관심 없다. 일 좀 해라. 관심 없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신이 만든 다른 동물들 중에 잘할 놈이 있다. 그러면서 그 동물에게 일하라고 시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대신에 원래 말하던 능력은 그 인간한테 주고 그래서 고양이들은 인간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일을 하는 동안 느긋하게 이제 햇살을 쬐면서 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너무 재밌어요. 맞아, 웃겼어요. 저도 그거 읽고. 여전히 시간 관리는 그래도 고양이에게 맡겼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눈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 동안에는 완전히 동그랗게 열리고 낮에는 째진 틈만 남기고 닫히는 그거를 남김으로써 시간 관리는 여전히 고양이가 하고 공간 관리는 인간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너무 정말 그럴듯하고 재밌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어디 가서 두고두고 이제 뭐 조카들이나 고양이가 이랬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고두고 고양이의 철학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 한숨부터 쉬죠. 죄송해요.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냐면, 그러니까 고양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가면서 해석하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려웠어요. 일단 어렵기도 했고 뭔가 중심이 되는 철학적 주제 외에도 뭐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양상의 철학 그 이론들이 다수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고 하나만 길게 얘기를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너무 맞아요. 짤막짤막하게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를 다 잘 사실은 못했어요. 이해를 잘 못했고 근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1장, 2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언급된 얘기들 중에 앞에도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살짝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이성 중심주의가 이제 인간을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의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 인간의 지배를 약간 정당화하는데 그런 논리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이런 철학적인 명제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고가 조금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동물은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막대해도 돼. 약간 이러다가 그다음에 동물은 영혼은 있지만 이성은 없어. 이러면서 또 막대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언어나 이성보다 더 중요한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생명체로서 처음으로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이제 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약간 사고가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걸 1, 2장에 거쳐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았고 그 중에서도 인간에게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다른 능력들이 있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언어를 뭔가 되게 특별한 능력인 것 마냥 해서 그 동물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인간이 못 갖는 다른 능력을 또 동물도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요게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이 부분 완전 공감하고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네. 왜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맞아. 이런 얘기였어. 사실 이해도 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간만 갖고 있고 다른 동물들은 없어. 이게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 네. 어떤 사고라고 하는 인식, 의식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네. 연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이 딱 어느 구역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의식,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차 어떤 큰 연속선상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는 거지. 동물들이라고 아예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인간이라고 다 갖고 있는 것도 절대 네. 아니고 그래서 그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동물을 차별할 수 있는 논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동물적인 본능에 많은 부분을 기초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롯이 어떤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 되지 않아요. 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동물 안에 포함된 종인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네. 저도 마음에 들었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맞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철학 파트 너무 짧게 얘기하긴 했지만 총평을 해볼까요? 어땠어요? 어렵지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뭔가 갈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 갈증이 채워지는 느낌이 처음 들었고 또 내 전공 외의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왜냐면 이런 분명히 인문학 서적을 읽긴 읽었을 텐데 학교에서 뭐 서평 쓰거나 아니면 레포트 준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큰 재미를 느끼면서 읽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양이란 키워드가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책을 읽고 무언가 알아가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서양 세계사 뭔가 예술, 철학 이런 게 약간은 정리가 돼서 이런 게 있었지 정도 깨닫는 그래서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네. 반응이네요. 저도 까미님은요? 마찬가지고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첫인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 뭔가 이런 지적 탐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고양이 관련된 책은 대부분 보면 어떤 에세이 아니면은 뭐 문학 맞아요. 넓게 보면 아니면 가장 많은 거는 고양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양이의 뭐 생활 습성 고양이의 건강 관리 이런 쪽에 관련된 책이 훨씬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상식을 알아야 되니까 일무적으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전혀 결이 다르잖아요. 고양이의 역사 뭐 이런 얘기를 공부하게 된 거니까 고양이에 대해 채우고 싶은 지식에 어떤 다른 부분에 확 올려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진짜 아마 이런 갈증이 있을 것이다. 집사님들 네 있겠죠.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책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맞아. 고양이에 관한 어떤 재밌을 것 다른 같다. 상식을 네. 채워주는. 그래서 진짜 작가님은 배운 덕후? 네, 정말 배운 덕후라고 소개를 하시던데 진짜 그 표현이 딱이네요. 정말 능력 만렙 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소개해드릴 컨텐츠 또 같이 읽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책
목록도 좀 명확한데 그 작품 안에 아까 그 고양이 문학 파트에서 10편이나 네, 되죠. 10편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보셔도 좋고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으로 상원사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아, 이번에 갈 곳 추천입니까? 네, 갈고 추천입니다. 아까 그 세조 일화를 설명드렸잖아요. 아, 고양이가 목숨을 구해준. 네. 그래서 그 상원사, 국립공원 오대산 안에 있고, 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 그 옆에 있는 산내 암자래요. 그래서 그 상원사 앞에 고양이 석상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 가을에 오대산 그 단풍 구경 가신 김에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야, 싶습니다. 여행지 추천 처음인데. 네, 훌륭한-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궁금해. 저도 데리고 가요. 네, 고양이 석상 어떻게 있는 거지? 네, 같이 갑시다. 궁금하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작품 소개해 드릴까요? 10화는 도대체 뭘 다룰 거죠? 저희 또 다른 이제 10화에서는 새로운 장르를 또 도전해볼 건데, 이야, 웹툰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 그래도 좀 가볍네요. 웹툰이니까 마음이. 과연? 그런가? 왜냐면 스노우캣 시리즈를 다룰 건데 맞아요. 책이 꽤 많아요. 맞아요. 책이 너무 많기도 많고, 스노우캣이라고 그 필명이시기도 하고, 그 웹툰에 있는 그 실제 화자이기도 한데, 그 작가님이랑 거의 동일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스노우캣 그 웹툰 시리즈가 있는데 저희 대표적인 작품은 스노우캣의 혼자 놀기, 뭐 스노우캣의 지우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읽어보면서 만나보도록 하죠.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스노우캣이 나온 지. 2001년쯤 나온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그 역사와 함께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밌는 것들 골라서 읽어보고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